이번에는 구강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원장님,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정말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안 믿으시는 표정이시네요. 아니요, 굉장히 믿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턱 관절 쪽이 조금 통증이 나타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입도 잘 벌어지기 힘드니까 오래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턱 관절을 치과에서도 이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원래 턱 관절은 이제 씹는 거랑 굉장히 네. 연관이 많기 때문에 치과에서 많이 치료하고 있는데요. 네. 뭐 저도 완전히 턱 관절 환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요새 최근에는요, 네. 고3 학생들, 요새 또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네. 고3 학생들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은 많이 것 같아요. 받죠. 그렇고 또 컴퓨터 프로그래밍 네. 이런 분들의 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뭐 턱관절 문제로 이제 고통받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제를 준비를 해봤고요. 턱관절을 유발하는 원인부터 뭐 치료법, 생활관리법까지 이제 한 번에 모아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유미 박사님, 우리 턱관절은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통증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네, 우선적으로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정의를 해본다라고 하면 네. 턱관절이 있는 부분에 어떤 뭐 구강 악습관으로 인해서 이런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턱관절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뼈랑 뼈 사이는 무조건 이렇게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위턱과 아래턱이 만나는 이 부분도 관절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특별하게 턱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이게 준비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위턱과 아래턱이 만나는 부분에 공간이 있게 되는데 저렇게 하늘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관절 원판이라고 부르는 디스크 조직, 즉 턱관절 부분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됩니다. 네. 이 부분에 어떤 통증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를 특별히 턱관절 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두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입을 살짝 벌리면서 움직여 보면 움직이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턱관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턱관절이 나빠지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이렇게 턱관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턱을 쓸 때 밥을 먹는다든지 말을 할 때, 심지어는 침을 삼킬 때조차도 턱을 쓰게 되는데 이 외에 다른 경우에도 턱을 계속해서 쓰게 된다라고 하면 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요. 네. 이제 실제로 뭐 구강 악습관이라고 불리는 수면 장애 중에서 이갈이라든지 이 약물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한쪽으로 자는 습관 이런 생활 습관도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뭐 부종교합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잘못된 보철물이나 치아의 상실이 있는 경우에도 턱관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 특색으로 뭐 빅나리 아나운서처럼 말을 많이 하는 아나운서라든지 네. 아니면 선생님들도 이런 턱관절 장애가 좀 많이 오는 편이고요. 턱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스트레스, 교통사고, 외상 이런 것들 공부하는 학생들 전부 다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좀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이를 악물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턱관절 장애가 올 수가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 겨울로 넘어갈수록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턱관절 장애와 관련 있는 4대 저작근을 보시면 되는데요. 치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작근이긴 합니다. 이 이제 씹을 때 쓰는 근육 4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아래쪽에 있는 교근이라고 불리는 부분과 그리고 이마 쪽 옆쪽에 있는 측두근 그리고 뭐 익돌근이라고 해서 날개근 안쪽 바깥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곳을 너무 많이 쓰면서 근육이 뭉치는 증세가 있거나 아니면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주변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서 아픈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모두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턱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생각해보니까 학창 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때도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많이 얘기해요. 뭐 직업적인 특색,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새롭고 놀라운데 박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치과를 내원하게 된다면 뭐 엑스레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네. 진단을 받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치과 질환은 모든 것이 다 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겉으로 볼 수 있는 질환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드리긴 했지만 일단 치과에서는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턱관절에 특화된 또 다른 턱관절 시리즈 엑스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서 관절의 위치라든지 이동 방향 같은 걸 보게 되는데 이제 준비된 이미지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이제 거꾸로 보이기 때문에 좌측 과도예요. 근데 이 부분이
모양적인 변형도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외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앞으로 내밀었을 때 너무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턱관절이 당겨지는 통증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치과 의사는 이분은 반드시 이제 턱관절 장애가 있거나 통증이 있겠구나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아, 네. 근데 그 정용희 박사님 같은 경우 워낙에 많이 하시니까 이제 금방 가면 이렇게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고 알 수 네.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보면 좀 불편은 한데 이게 과연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스스로 네. 어떻게 진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이제 제가 대부분은 환자분들이 본인들이 진단을 하고 오긴 하세요. 뭐 네. 소리가 난다든지 네. 아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사실 손가락 2개면 알 수가 있어요. 두 개요? 예.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은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2개를 만지고 턱 네. 앞쪽에 귀 앞쪽 부분에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 소리가 나거나 움직이는 느낌이 일정하지 않은 쪽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쪽을 한다든지 또 치과 의사들도 자주 쓰는 방법인데 치과 의사는 주로 4번째 손가락을 쓰긴 하지만 네네. 엄지를 이용해서 귀 속에 넣어서 또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면 한쪽 부분이 뭔가 안 좋은 쪽 부분이 많이 움직이거나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손을 입 안쪽에 넣어서 턱의 내면을 잡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게 되면 이상한 느낌이 나는 쪽이 있어요. 양쪽 중에. 2손가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뭐 하나가 더 있는데 3손가락을 이용하는 방법이 세 손가락. 있어요. 세 손가락.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 저도 네. 한번 진단을 해보긴 할 건데 네네. 3손가락이 입안에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벌려서 해서 이게 저는 이제 건강하기 때문에 다 네. 들어가는데 다 건강하시네요. 남자는 변형이 조금 하던데요? 남자는 네. 조금 더 4개까지도 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근데 남자분들 네. 손가락이 좀 두껍기 때문에 아, 맞네요. 보통 저희가 정상적인 최대한 벌렸을 때 45에서 한 50mm 정도, 한 5cm 정도까지 벌어지면 정상이라고 보고요. 네. 여성분들은 손이 조금 더 가느니까 네. 40에서 한 45mm 정도면 정상인데 이 이하로 정말 크게 벌렸는데도 40mm 이하,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턱관절 장애가 있다고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이렇게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 예. 방법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또 유발하는 원인들 가운데서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구강 문제 가운데서 부정교합이 있었거든요. 아, 원장님 그렇죠. 이런 경우도 굉장히 흔한 상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턱이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네. 아니면 치열이 고르지 못한 경우 그런 네. 경우도 아마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박사님 이러한 부정교합이라면 네. 이걸 먼저 치료하면 턱관절 장애는 자연스럽게 나아질 수 있는 네, 건가요? 이게 사실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랑 똑같긴 한데요. 네. 실제로 이제 턱관절이 있어서 부정교합이 있는 분도 있어요. 반대로. 네. 턱관절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쪽으로 턱이 기울면서 부정교합이 오. 생기는 경우가 있고 네. 반대로 부정교합이 심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계속 씹거나 아니면 틀어지면서 턱관절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인이 부정교합에 의한 치아 부정교합이 생겼고 턱관절 문제라고 하면 치아 규정하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치아 규정 학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턱관절이 없었던 사람이 치아 규정 후에 나빠지진 않는다. 근데 반대로 턱관절이 없었던 사람이 교정 후에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런 거에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반드시 치아 규정 치료를 하기 전에 네. 이제 이 턱관절이 문제인지 아니면 부정교합이 문제인지 어떤 걸 먼저 치료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반드시 진단과 검사 그리고 근육적인 부분 모두 체크하고 나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치아 교합 문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그렇네요. 밖에 이갈이라든지 뭐 악물기 습관, 다른 그렇죠.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턱관절 장애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네, 너무 방법이 다양합니다. 원인에 따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치아 교정 또는 교합 조정만으로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혹시 보철물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보철물 교체 그리고 이제 뭐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저희가 뭐 근육에 문제 있을 때 하는 치료가 거의 동일하게 실시가 되고요. 그 외에 뭐 안정 장치라든지 보톡스 주사요법 그리고 행동요법, 습관 같은 걸 수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예방하는 방법 중에 턱관절 운동요법 아주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원인에 따른 치료법이 이제 정해지거나 병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잠자면서 자신도 모르게 이를 꽉 물거나 아니면 이갈이 습관이 있는다고 네. 했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행동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런 교정 장치와 같은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치료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구강에서 많이 사용하는 턱관절 안정 장치 또는 이갈이 장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런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잘 때 끼거나 음. 평소에 이제 끼게 되는 장치인데 이 장치의 역할은 우선은 이제 보통 저희가 안정기에 있을 때 입을 살짝 다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한 2, 3mm 정도 벌어졌을 때가 안정기의 정상적인 턱관절의 위치예요. 그런데 아.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이를 악물고 있다라고 하면 계속 이걸 물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안정기에 있는 한 2, 3mm 정도를 띄워주는 구강 안정장치, 턱관절 안정장치가 쓰이게 되는데요. 이 장치는 이런 식으로 보통 아. 정상적이라고 네. 하면 정상적인 경우는 핑크색을 한번 보시게 되면 관절의 위치가 이렇게 핑크를 서로 만나는 정상적인 위치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네. 저희가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하게 되면 약간 앞쪽으로 활주 운동을 하면서 들어갔다가 정확한 위치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거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아래턱이 약간 후방으로 위치를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렇게 관절 위치가 좋지 않은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구강 스플린트라고 불리는 교합 안정 장치를 하게 되면 정상 위치로 오게 됩니다. 이 아. 치료를 한 3에서 6개월 정도 하게 되면 어느새 이제 정상적인 위치로 다시 돌아오게 돼서 이렇게 안정된 장치로 오게 하는 장치라고 습관 교정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아. 뭐 이갈이라든지 네. 이를 악무는 이 습관에서 지금 관련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원장님.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근육적인 문제에서는 또 어떤 치료가 동반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치과에서 이제 근육 치료를 하는 네.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보톡스 치료요법인데요. 이게 뭐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실 수 있지만 네. 치과에서는 치료 목적이라든지 동통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게 되는데요. 준비된 이미지를 보시면 제가 아까 4대 저작근 중에서 씻기 근육 중에 교근이라고 하는 턱 옆에 있는 부분에 보톡스를 해서 뭉침이 있으면 이게 턱 근육 통증을 없애준다든지 아니면 턱이 좀 뭉쳐 있어서 약간 각이 져 있는 부분을 교정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갈이가 심하거나 편두통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척두근 쪽에 보톡스를 해서 이런 치유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요. 보톡스를 하시고 나서 교근 쪽에 있을 경우에 안면 비대칭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도 나타났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통증은 당연히 줄어들었고요. 네. 아, 오. 지금 보면은 얼굴도 굉장히 갸름해졌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떤 턱에 불편한 것도 치료를 하고 네. 또 얼굴이 갸름해지면서 또 미용적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석이조로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정확한 치료는 이제 병원 방문하셔서 이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 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나쁜 수면 습관 첫 번째 주제를 확인해 봤다면 예, 예. 이번에는 두 번째 주제도 만나봐야겠죠. 예, 그래, 두 번째 만나야죠. 원장님, 우리 보통 인체의 중심은 척추라고 하잖아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얼굴의 중심은 코겠죠. 예, 예, 그렇죠. 보통 이 코가 자세히 보면 좀 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바로 서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괜찮으시네요. 갑자기 그 질문을 받고 제가 확인하게 왼쪽으로 되죠. 흰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코가 휘어 있으면 저희가 숨을 쉬기가 좀 네, 어렵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비염이 있다든가 또 축농증이 있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선 교수님, 사실은 어떤가요? 네. 이 비중격이라고 부르는 구조가 코 안에서 이제 콧구멍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비중격이라는 구조는 이제 뼈와 연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느 한쪽이나 아니면 양쪽으로 휘어져 있으면 이것을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의 경우는 이제 코막힘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인데요. 실제로 이것이 어느 한쪽이라든지 양쪽으로 휘게 되면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정상인들에게서도 흔히 발견이 되는데 국내 조사에 따르면 51% 정도에서 약간의 심하거나 약간의 비중격 만곡증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니까요. 네.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비중격 만곡증이 있으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본인은 다친 적이 없는데 왜
비중격 망곡증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근데 이 비중격 망곡증이 생기는 원인은 사실 선천적으로도 뭐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성장기에 안면골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골과 뼈가 자라는 속도가 다르면 이게 힘을 받으면서 어느 한쪽으로 휘게 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비중격 망곡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외상에 의해서도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비중격 망곡증은 선천적으로 생긴 경우에는 뭐 얼굴의 비대칭이라든지 그런 걸 유발하지는 않지만 외상에 의해서나 아니면 안면골 성장 자체가 좀 심하게 비대칭적일 경우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안면 비대칭이 함께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 그러면 얼굴이 그럼 틀어지는 것처럼 이런 비대칭이 있는 건가요? 사실 일반적인 그냥 단순 비중격 망곡증의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장 과정에서 안면골 자체가 심하게 비대칭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비중격 망곡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외상에 의해서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운동 중에 코를 수상당해서 저희가 흔히 코뼈라고 말하는 이 딱딱한 그 비주 부분 자체가 외상을 받아서 다치게 되거나 부러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후천적으로 그 안면 비대칭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뭐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후천적으로 외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이어질 수 있다, 연관이 있을 그렇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바라봤을 때 안면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들 어디에 있다라고 보나요? 사실 이비인후과적으로 가장 흔한 원인은 네. 코막힘에 의한 구호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중격 망곡증에 의해서 코막힘이 발생하게 되면 네. 본인도 모르게 입으로 숨을 쉬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소아의 경우 이런 구호흡이 있으면 보통 초등학교 전후로 그 얼굴이 급속하게 자라는 성장기가 있는데, 그때에도 계속 구호흡이 지속되게 되면은 이제 얼굴이 전체적으로 길어지는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하악이 뒤로 밀리거나 또는 하악이 이렇게 앞으로 돌출되는 형태의 안면 비대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비중격 망곡증이 일차 원인으로 해서 숨을 잘 못 쉬니까 네. 결국 저희가 입으로 숨을 쉬게 입으로. 되고, 그럼 저희가 편도선이라고 하는 아데노이드라는 게 네. 결국 커져가지고 결국 그게 얼굴형을 바꾸게 돼서 그래서 맞아요. 안면 비대칭이 생기는 뭐 그런 원인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좀 수술적으로 뭔가 교정을 하면 그런 것들이 또 치료가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그 비중격 망곡증이라는 것 자체가 코뼈가 정상적으로 똑바르지 않고 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휘어진 부분 자체를 수술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똑바로 잡아주면은 당연히 증상은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뭐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막힘의 원인이 되거나 환자분이 약물에 조절되지 않는 코막힘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을 받게 되면은 훨씬 더 편하게 증상이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의 경우는 이런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고요. 성인에서 주로 시행하는 수술이고, 대부분의 비중격 망곡증 수술은 뭐 겉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콧구멍 안쪽에서만 절개선을 넣어서 겉에 흉터가 생기거나 아니면 코 모양이 변하는 형태가 아닌 방향으로 수술을 하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외상으로 인한 안면 비대칭이 동반된 경우에는 이제 겉으로 접근을 해서 코 모양 자체를 바로잡아주는 형태의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아, 네, 뭐 네, 무조건적으로 그렇군요. 수술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뭐 코 세척이라든지 약물 치료를 해보고 안 될 그렇죠. 경우에 수술을 받을 수 가장 있다. 마지막 방법, 외과적인 방법은요. 네, 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치과 치료로 안면 비대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박사님도 안면 비대칭 환자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그렇죠. 어떠셨나요? 사실 치아 규정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사실 치아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네. 저희는 사진을 찍어서 얼굴에 비대칭이 있는지 골격 먼저 분석을 하게 그럼 됩니다. 딱 보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엑스레이를 찍으면 거의 대부분 나오긴 하는데요. 사진을 찍어도 우리가 보통 얼굴의 중심은 코라고 이비인후과에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희는 얼굴의 완성은 결국 치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치아가 자신이 있으면 활짝 웃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웃었을 때 치아의 윗니와 아랫니가 정확하게 만나는지, 그리고 코에서부터 긋는 선을 해서 위턱 머리 쪽과 그리고 아래턱을 걷는 선이 일치하는지, 그리고 좌우가 대칭인지 아닌지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면
비대칭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치아 교정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준비된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찍게 되는 치아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얼굴에서 좌측에서 보시는 분은 약간 입을 벌리고 있어요. 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안면 비대칭이 있는 게 정확하게 보이긴 하지만 네. 치아의 위와 아래 그리고 코부터 아래턱까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분도 살짝 미소를 짓고 있긴 하지만 턱이 자체가 코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틀어지면서 한쪽으로 안면 비대칭이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네. 이런 어떤 경우에 이런 교정 치료나 안면 비대칭을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뭐 모든 네. 경우에 다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쉽게 얘기를 하면 치아 교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치아의 위치와 배열을 바꾸는 거지 이게 바로 뼈를 바꾸거나 어떤 모양을 바꾸지는 아,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성인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고요. 어느 정도 좀 치아 교합을 바꿔서 교합을 맞추거나 좀 달라지게 보이게 눈속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긴 하지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기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치아기 이전에 해당하는 만 6세에서 7세 사이에는 거의 1차 성장 교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턱뼈 교정까지 가능한 시기가 오, 있습니다. 네. 이런 시기에는 저희가 이제 안면 비대칭을 치료를 가능한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어린이 모형을 가지고 왔어요.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부정교합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게 만약에 미치약 또는 치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교정 과정에서는 치아 교합을 바로 잡음으로써 옆모습도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앞모습도 이렇게 턱뼈까지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소아 교정, 1차 성장 교정 시기에는 교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서 네. 조금 더 어른 이게 성장 포괄적 교정이라고 불리는 2차 성장 교정 이후에는 잡을 수 있는 향계량이 조금 줄어들게 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얼굴뼈 교정까지는 힘들고 혹시 치아 교합을 잘 바로 잡았을 때 근육과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되면서 안면 비대칭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완벽하게 개선하려고 하면 성인기 이후에 악교정 수술을 통해서 뼈를 다듬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턱뼈까지 교정이 가능한 1차 이제 성장기 교정, 뭐 어린이 교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다양한가요? 네, 맞습니다. 1차 교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턱뼈 교정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네. 보통 쉽게 얘기하면 어릴 때 교정했다라고 하면 뭐 뺐다 꼈다 하는 장치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 턱에다가 이상한 장치를 하는 페이스 마스크 이런 걸 이용하는 보통은 탈착성 또는 가철성 장치라고 부르는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턱뼈 자체를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교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 교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쉽게 얘기하면 철길 깐다라고 하는 브라켓을 붙이는 장치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사실은 성장 교정이라고 보긴 보거든요.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소아 교정을 좀 분류를 해보면 사실 성인 교정과 2차 교정에서부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할 때 전체 교정과 부분 교정으로 성인 교정처럼 나눌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보통 이를 뺀다, 안 뺀다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공간 부족이 있다고 해서 이를 빼지는 않고 준비된 이미지에서 보신 것처럼 보통 저희가 부르는 비발치 교정이라고 해서 네. 어느 정도의 교정 공간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을 충분히 확장을 해서 펼치게 되는 비발치 교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도 너무 공간이 부족하다 하면 다음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무 많이 부족하다. 뭐 도저히 비발치로는 힘들다라고 다르긴 하네요. 하면 네. 이를 빼고 하게 되는 발치 교정을 하게 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지키거나 분석을 잘 하게 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발치를 진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를 안 빼고도 교정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지켜서 반드시 진단과 검사를 하시게 되면 좋은 기회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치아 부정교합과 그다음에 비중격 망곡증이 있다 그러면 네. 얼굴 비대칭을 양쪽에서 치과와 이비인후과 네. 양쪽에서 치료해야 되겠네요. 네, 양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보통 치아 교정을 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비중격 망곡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직까지 미치아 가동 이전이거나 기회가 있는 경우라고 하면
코도 바로 잡고 사실 입도 바로 잡는 게 좋긴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비인후과에 보내서 혹시 이 비중격 망곡을 고칠 수가 있는지 또는 이제 아데노이드 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편도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코가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도 마찬가지로 1차 성장 교정이 일어나는 그 취약 전후로 그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왔다라고 하면 치아 교정을 잠시 미루고 먼저 간단한 이비인후과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나서 오게 되면 이제 코도 바로 잡고 그리고 치아도 바로 잡아서 정말 안면 비대칭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획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뭐 소아에서 안면 비대칭이 나타났을 때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체크를 해봤다면 이제 성인 경우도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자, 예를 들어 돌출입이 심하다. 그럴 경우에는 교정 치료 이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치아 교정 보통 저희가 돌출이 심하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이를 빼고 교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당연히 치아 이를 빼고 교정을 하게 되면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은 치아 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네. 치아 교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드라마틱하게 이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치아 교정을 통해서 이를 빼고 교정을 통해서 각도를 바로 잡고 특히 윗니는 굉장히 뒤로 많이 이동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되면 거의 뭐 수술했다 싶을 정도로 치아 교정이 아주 잘 된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윗니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랫니 둘 다 나와 있는 경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시간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분이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치아 모양은 각도는 되게 좋아졌는데 색깔까지 좀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을 때 치아 교정은 턱뼈의 위치를 바꾸지 못하고 그리고 치아의 위치와 배열을 바로 잡는 거긴 하지만 모양과 색상을 바꾸지는 못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색깔도 바뀌고 모양도 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아 교정의 장점 중에 하나는 치아를 크게 건들지 않고 뒤에 배열을 해서 위치를 바로 잡는 거긴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보이는 건 바로 라미네이트 치료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연예인 분들이라든지 우리가 뭐 연예인 교정 이렇게 많이 부르긴 하는데요. 네. 치아에 어떤 얇은 박편을 붙여서 치아의 색깔과 모양을 바꾸고 위치도 좀 바꾸는 이런 치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짧은 기간 안에 치아 교정 효과를 내면서 이 치아에 좀 하얗게 되는 이런 효과까지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라미네이트를 이용해서도 돌출입 교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분은 위와 아래를 둘 다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다 각도가 좀 들어가면서 돌출입이 해결된 경우입니다. 네. 안면 비대칭, 치과적인 방법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다양한 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는 이제 수면을 저하할 수 있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질환들 살펴봤고, 이번에는 안면 비대칭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건강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